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하나 끄적여볼게. 이 이야기는 수년 전 한 네티즌이 밤중에 가족과 함께 경험한 기묘하고 섬뜩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몇 년 전 여름, 정확히는 8월에 폭염이 절정에 이르렀던 어느 날 밤, 나는 가족들과 함께 할머니 댁에 머물고 있었다. 할머니 댁은 작은 마을의 외곽에 위치했는데 주변은 온통 논밭뿐이라 밤이 되면 정적이 내려앉았고 가끔씩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그나마 고요함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더위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었다. 선풍기를 틀어도 더위는 가시지 않았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유난히 더 크게 들렸다. 그래도 어떻게든 잠을 청해보려 애쓰던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그저 착각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소리가 또렷해졌다. 그것은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겠거니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마치 집안 어딘가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방을 나섰다. 복도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흐느낌 소리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그때 내 동생도 나와 비슷한 불안감을 느꼈는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내게 다가와 함께 소리의 출처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소리는 아래층에서 나는 듯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고 바로 거실 쪽에서 그 소리가 좀 더 분명하게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거실에 깜빡이고 있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가끔씩 사용하시던 오래된 라디오였다. 라디오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누군가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명확히 말로 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암울한 소리였다. 우리 둘은 당황해 라디오를 끄려 했지만 버튼은 반응하지 않았다. 곧이어 라디오에서 흐느끼던 소리는 한순간에 웃음소리로 변하더니 가늘고 날카로운 웃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마치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그 소리에 우리는 덜컹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할머니의 방에서 불이 켜지며 할머니가 나오셨다. 할머니는 우리가 깬 것을 보고 놀라셨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는 얼굴이 창백해지셨다. 이건 그 소리다. 할머니는 숨죽인 채 중얼거리셨다. 그러더니 빠르게 라디오를 향해 다가가셔서 어디선가 작은 부적 같은 것을 꺼내 라디오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라디오에서 흐르던 소리도 그 지독한 소리도 뚝 그치고 말았다. 할머니는 우리를 안심시키며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할머니의 얼굴에서 읽힌 불안과 근심은 명확히 느껴졌다. 다음 날 할머니는 그 라디오를 밖으로 가져나가셨다. 우리는 끝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이상한 느낌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마을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 듣기로는 그 라디오에는 오래전 누군가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고 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로도 가끔씩 여름밤이 되면 그 섬뜩한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는 그대로 인터넷에 퍼졌고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공포로 남아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 밤의 그 소리만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대학 시절 자취를 하며 겪은 일입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밤 2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쓰러질 듯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죠. 평소에는 그저 익숙하고 아늑하게 느껴졌던 길이 그날은 왠지 모르게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근처 작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던 다른 행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발소리가 제 발걸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일정하게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도를 올려도 천천히 걸어도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죠. 그 발소리는 이상하게도 딱딱거리는 구두 소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겁이 나서 길 건너편 가로등 불빛 아래서 걸음을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저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심하고 걸음을 떼려는 순간 누군가 저보다 더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사람의 형체가 보였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 등이 싸늘해졌습니다. 집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얼른 그 길을 지나 오르막 골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안도감에 숨을 고른 저는 문을 닫자마자 현관 옆 창문을 통해 밖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잠결에 꿈을 꾼 듯했지만 그 내용이 선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꿈에서도 어떤 존재가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불안한 기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모든 것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화로웠고 저는 조금 이상한 밤의 경험을 잊어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의 부탁으로 외출을 하고 늦은 밤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도 골목길을 지나는데 묘한 기분이 다시 느껴지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지만 그저 평범한 골목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길 건너편에 오래된 건물에서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하얀 손이 손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잠시 멈춰서서 최대한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데도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 나는 바람처럼 골목을 지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니 안전하다는 생각에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뭔지 모를 불안감과 두려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골목을 지나는 걸 최대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대학이 끝날 때까지 그 기묘한 기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결국 졸업 후 그 동네를 떠나게 되었지만 가끔씩 그 길을 생각하면 여전히 섬뜩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그 발소리와 그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발소리와 익숙한 목소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상황 그리고 느낌은 절대 잊기 어려운 공포로 남아있습니다. 밤길에 홀로 걸을 때면 아직도 문득 생각나는 그날의 감정들. 제가 느꼈던 건 단순한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는 정말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영주라는 여대생이 살고 있었다. 영주는 방학을 맞아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에 내려와서 지내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스트레스가 심해서인지 고향에서의 생활은 영주에게 평화로움 그 자체였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정취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은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주는 늦은 저녁에 동네에 산책을 나가게 되었다. 별로 할 일도 없고 오랜만에 고향의 바람을 쐬고 싶은 마음에 집 근처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폐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장난치며 이곳에 온 기억이 떠오르며 영주는 그때의 추억에 사로잡혀 그곳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폐가에 도착하자 문이 삐거덕 열렸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인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열려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 내부는 오래되어 먼지가 쌓여있고 여기저기 낡고 부서진 가구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영주의 발자국 소리는 집안의 고요함 속에 크게 울려 퍼졌다. 조심스레 집안을 둘러보던 영주는 갑자기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등 뒤에 느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내 영주는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고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공포에 휩싸인 영주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얼굴은 똑바로 보이지 않았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여자는 계속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모습에 영주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눈을 비볐지만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영주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빠르게 문을 열고 폐가를 나와 마을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마을은 보이지 않았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때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 영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더 빠르게 달렸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영주는 더 이상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순간 영주는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두려움에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저 눈을 질끈 감고 발소리와 함께 다가온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며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 채 정신이 든 영주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다. 옆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부모님이 서 계셨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부모님의 물음에 영주는 폐가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영주의 말을 듣고 나서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 폐가는 이미 10년 전 화재로 소실되어 사라진 집이라는 것이다. 폐가가 남아있을 리 없다는 말을 듣고 영주는 이 모든 것이 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머리에 상처와 여전히 등골을 타고 오르는 싸늘한 기운이 그 모든 것이 실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영주는 더 이상 그 마을에서 머물지 않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영주는 그날 밤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전히 여인의 흐느낌이 귓가에 맴돌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어디로도 갈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 일이 잊혀질 법도 했지만 영주는 여전히 그날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영주는 자신의 뒤를 조용히 따라다니는 발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다. 그 발소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린 지금 영주는 그 폐가가 남긴 흔적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그녀는 조용히 책을 덮고는 뒤를 슬쩍 돌아보며 잠이 든다. 저기 보이는 창밖의 그림자가 그녀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